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양승훈이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지역의 제조업, 그리고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과 청년과 한국의 기간 제조업을 묶어서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들이 어떤 건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역의 청년은 도대체 네. 무엇이 있어야 그 지역을 살고 싶어 할 것인가, 혹은 이제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굉장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울경은 좀 재밌는 지역인데, 호남이나 뭐 예를 들면 강원이나 이런 지역에 물어보면 과반수가 가능하면 나는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울경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가 내가 여기서 일자리만 해결되면 그냥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고향에 살고 싶다고 하는 비중이 훨씬 높죠. 2015년까지 사실 부울경 인구는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아니어도 부산, 울산, 경남에 있으면 뭐 남자들은 제조업 취업하고 여성들은 이제 저기 뭐 부산에 있는 일자리 적당히 가지면 둘이 어떻게 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됐었는데요. 왜 조선업이 중요하냐면 20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이거든요, 조선업이. 그러니까 그 인원이 반으로 줄어요, 이제 조선업 위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 부산, 울산, 경남도 인구가 준다. 내년 부울경 전체로 하면 2만에서 3만 명이 이제 계속 빠지는, 청년 인구가 빠지는 해마다 빠지게 되고, 그 중에 60에서 많을 때는 70%까지가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1, 2년 정도는 부산에서 좀 버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학생들 보니까. 근데 이제 24, 5살이 되면은 이제 안 되겠다, 여긴 너무 벌이도 적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문제는 남학생들은 그래도 돌아올 수가 있죠. 왜냐면 그나마 제조업 일자리가 있으면. 근데 여학생들은 돌아올 유인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면. 좋은 여성 일자리가 없는데, 그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승진을 해서 이제 내가 계속 여기서 조직 안에서 성장해서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부장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경로가 잘 없죠. 왜냐면 정규직 여성 일자리가 별로 없고, 두 번째는 내가 프리랜서나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업계에서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자리도 별로 없고, 그럼 어떤 일자리가 맞느냐? 우리가 핑크칼라 잡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돌봄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요즘에 외국인들이 지역에는 많으니까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나 뭐 이런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진 않죠.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서 저런 일자리보다는 더 기회가 있는 곳을 급여 가고 싶다. 차이도 크죠, 그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비슷한 직군에서 20% 정도는 덜 받는 것 같아요. 적어도 20에서 30%. 그러면 이제 여성 일자리, 청년 여성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예를 들면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에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부산에 괜찮은 여성 일자리가 있었다면 많이 이렇게 완충이 됐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오파상이라고 부르는 그 중개무역하는 이제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졸 여성들이 그런 데 취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일본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분도 되게 부산에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부산에 그런 일자리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진해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2000년대 뭐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일자리도 별로 없고, 대조업 일자리에 생산직 위주의 일자리, 그리고 그 생산직 일자리를 잘 살펴보면 남성이 90%.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과연 생존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고, 근데 사실은 울산이 가장 형편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비수도권에서.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 많이 뽑고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임금 주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다른 지역은 더 형편없거든요. 지역과 제조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나요? 지역의 계속 대기업의 생산기지 역할만 할 것인가, 혹은 이제 뭔가 창업하는 기회의 지역이 될 것인가,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조업의 이제 지역에서의 위상이라는 것은 그냥 생산을 외주받는 지역 같은 거거든요. 그냥 공장만 있는 거죠. 공장만 있다는 얘기는 생산직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의 엔지니어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있죠. 현대자동차도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울산에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반 설계를 하거나 생산 공법을 정하거나 혹은 제품을 개발하는 거 다 남양연구소에서 하잖아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 수십 년 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자 쪽을 모르면 아주 해괴한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R&D가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요즘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있죠. 뭐 디지털 트윈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많이 완성형이고, 네, 조선은 잘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은 계속 만드는 과정에 바뀌는 거여가지고 R&D를 배를 지으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제 말이. 그럼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냐면, 지금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을 만약에 다니면 저는 글로벌 R&D 센터 소속이에요. 판교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날 출장 가서 금요일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회사는 그러냐? 그래도 내가 판교에다 배치된다고 해야지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뭐가 많이 늘어났냐면 회사들이 셔틀버스를 많이 돌렸어요. 왜냐면은 와이프들이 안 내려옵니다, 이제 잘. 그러니까 다 이제 사택 살고 혹은 이제 그 기숙사 같은 데 이제 살면서 주말에 올라가야 되니까 셔틀버스를 공급해 주는 게 부울경 이제 대기업들에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남자 고학력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는 여자 괜찮은 고학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해가지고요. 아니면 다 이제 주말 부부 해야 되니까. 요즘에 딜레마가 뭐냐면, 예전에는 부산대 나온 혹은 유니스트 나온 뭐 아니면 경상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직장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제조업체가 많이 있고 엔지니어 일자리도 비교적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친구들도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엔지니어링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니까. 원래 이제 제조 대기업들이 지역에 이제 착 달라붙어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인력 때문에 그랬고, 공급사들이 사실은 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역 자체하고도 사실은 본인들이 환경오염도 만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별로 그럴 유인이 없어진 거예요. 좋은 인력은 수도권에서 뽑아서 수도권에 배치하면 되고, 더 싼 데서 더 좋은 부품 그냥 우리 글로벌 벤더한테 수급받아도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있다 보니, 뭐 인력하고도 상관없고 뭐 공급사하고도 상관없고 노동자들 숙련도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떠버리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공장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발밑을 들여다보면 살짝 떠 있는. 맞아요. 지금 신규로 그 건설하는 공장들 다 이제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팔 거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리쇼어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골몰하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좀 배치해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은 사실은 할 여지가 없는 거기도 하고 할 의지가 없는 거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요. 벤더들, 공급업체들, 소부장업체들도 사실은 시설들이 대부분 80년대의 노후화된 걸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그 창업자들도 그때 분들이어서 지금은 다 은퇴 직전에 있거나 은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젊은 노동자는 50대인데 이분 퇴직하면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데 이걸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해? 아니야, 나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아주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현장을 잘 하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영역에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거네요. 네. 지금 이제 한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게 좀 매칭을 해주는 역할도 중요한 것 같고, 신규 창업자들을
그냥 요 신규 창업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서울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굉장히 좋은 이 생산 환경이 있고 설비들이 있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연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금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더 마중물을 크게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서 니네 1조까지 클 수 있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거야. 인큐베이팅 할 거야. 이런 거 비전을 주면은 너무 좋은 기회가 여긴 열리는 거죠.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와 동부산 이파크, 강서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습니다. 2차 전지와 전력반도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모두 19개 기업이 2조 3천억 원대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뭐 지금 계속 유치한다고 지자체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그거는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고 대기업은 그럼 왜 지역에 남게 되는가? 사실은 여기가 혁신 생태계여야지 이제는 오는 거예요. 산학연이 협업하는 그런 단지가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혁신 기업들이 튀어나와 줘야 돼요. 소부장에서 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를 1등하는 회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굉장히 여기를 빼고 갈 수 없는 중요한 벤더사들이 나와주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유니콘으로 몇 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지역이 여기서도 내가 창업해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 중소기업 가도 여기가 그냥 지금 물량 주는 것만 해치우는 회사가 아니고 성장하는 회사구나. 여기 있으면 나도 연봉이 올라가겠고 되게 여기 좋은 회사가 되겠구나. 이런 약속들을 청년들에게 주고 그러고 대학이 지역의 기업들에 필요한 응용기술, 기초기술들 기초연구들 많이 하는 그런 것들로 자리 잡다 보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공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 여성 청년을 좀 더 많이 뽑는 방향으로 하자. 우리가 투자하는 거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호남은 어떡하나? 제조 기반도 없고 기업도 없고 산업도 없고 거기도 근데 똑같이 지역 소멸 되게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서축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제가 그 조선업 상생협의체라고 정부랑 같이 이제 조선업 그 협의를 하는 채널에서 일을 했는데요. 회의를 저희가 부산에서 했어요. 그 부산부터 목포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차로? 4시간 걸려요. 이게 거리로 하면요. 서울의 절반이에요. 근데 차로 4시간 가야 돼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야 돼요. 동서축은 이만큼 미발전이 이거 대구하고 광주는 연결하기로 했죠. 달빛철도인가요? 근데 저는 남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목포까지 가는 요 길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 있는 걸 당장 지금 만들 수는 없고 어떤 방식으로 확산하게 할 거냐면 저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곳들은 그럼 여성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즘에 생기는 지역의 공장들이나 그런 데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죠. 예를 들면 뭐 삼성 SDI를 울산이 유치하고 에코프로비엠을 포항이 유치하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 생산기지고요. 거기 R&D는 다 수도권에 여전히 있어요. 수도권 혹은 대전. 우리 이공계 남학생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공과대학의 25%가 넘었고요. 자연대는 절반이 여학생이에요, 이미. 이제 그러므로 이제 사실은 인력은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는데 기업체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장치 산업들이 기존의 중공업들이 거기에 적응을 빨리 안 하는 게 있는 거죠.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조선소에 내가 엔지니어를 들어갔을 때 물론 현장 자주 가지만요 가서 완력 쓸 일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위에 쇳덩이를 내가 지고 뭐 그걸 걱정해야 될 일은 없고 예전에 석유화학 회사에서 뭐 여성들이 여기서 일하면 여성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이유도 됐었는데 이제 그런 사업장이면 그건 산재 사업장이죠 그냥.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충분히 이제 많이 환경 개선이 돼 있고 반도체도 좋아졌고 뭐 석유화학도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여성을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관행의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만 잘 졸업하면 한국에서 되게 좋은 벌이해서 잘 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어딘가에선 들려와야 되는데 고졸자가 잘 사는 나라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임금을 더 인상을 계속 해야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해요. 한 번에 급격하게 많이 올리는 방식은 안 되겠지만 전환과 같이 병행한다는 의미에서는 임금 인상을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고
환경에 대한 그 압력도 계속 제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높여주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올려달라고 법무부하고 합의를 봤죠. 그래서 20%였던 거를 이제 30%까지 이제 올려주고, 거기에 이제 고숙련자가 있어요. E7 비자로 오는 분들.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ILO 가입국이기 때문에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강제를 하면은 그 임금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줄 수 있게 설계를 잘해주면 생산직 할 수 있죠. 나는 계속 최저임금에 연동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공장을 회피하고 당연히 배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노동으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그런 방식으로 하방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